안녕하세요. 수필쓰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어렵나요? 왠지 말이 어눌해지고 어색해지고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제 스스로에게 기대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미 발견 또는 의미 부여라고 했죠. 그래서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경험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착상이라고 했고, 이 착상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수필쓰기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참신한 작상을 하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신한 작상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현상에 대해서 평소에 우선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상 깊은 경험을 포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포착된 경험에 대해서 꿰뚫어 보기, 말하자면 통찰하고 사유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의미나 진실을 인식하는데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상 깊은 경험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또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사유를 하라고 했는데 사유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상 깊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경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제가 오늘 같고 또 내일이 오늘 같은데 특별한 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한 것,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광경을 보고 신기하네,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느낌을 가져오는 건요. 아니면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어떤 사건들, 또 어떤 모습들, 아니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불합리한 것, 난 저런 거 용서 못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느낌을 가져오는 것들이 전부 다 인상 깊은 경험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자면요,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인데요, 김소경이라고 하는 분의 약을 팔지 않는 약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좀 흥미롭죠? 약을 팔지 않는 약사라. 약사가 약을 팔아야 되는데 약을 팔지 않는다고 하니 우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궁금증이 생깁니다. 수필가 김소경이 살고 있는 동네 입구에 이제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 약국을 개업을 했다가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또 폐업하고 또 개업했다가 폐업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언젠가 보니까 새롭게 그 개업을 한 그 약국에 동네 아줌마들이 거기에서 복잡거리고 있더라. 또 두통이 심해서 이제 작가 자신도 그 약국에 약을 사러 갔는데 약사가 하는 말이 약을 팔 생각은 하지 않고 시원한 곳에서 뭐 잠시 쉬면은 아마 곧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하면서 보리차 한 잔 주더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에서는 좀 벗어난 것이죠. 우리 상식은 뭡니까? 뭐 두통약, 머리가 아프다 하면은 두통약을 이제 팔고, 또 뭐 어떤 분들은 평소에 뭐 체질이 허약해서 그러니까 영양제 같은 것을 좀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뭐 이제 그런 약을 권한다든가 이렇게 하죠. 그게 우리 상식인데 이 약사는 약을 팔지 않고 말이야 보리차 한 잔 주면서 그냥 쉬면은 낫는다라고 하죠. 바로 이런 경험이 바로 이런 경험이 특별한 경험이죠. 얼마든지 이제 수필의 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찰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통찰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통찰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늘 우리가 뭐 통찰하라, 꿰뚫어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해답을 찾을 때는 우선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에게 익숙한 것, 낯익은 것, 고착된 생각,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자면은 옛날 어른들이 말띠 처녀는 며느리감으로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지금 현대에 와서는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여성의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요구되는 이 시대에는 말띠 처녀야말로 며느리감으로서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썸바기 꽃, 저는 썸바기 꽃 가운데서 썬바기 꽃을 좋아합니다. 아주 예쁜 야생화죠. 자, 그런데 그 썬바기 꽃이 잔디밭에 여기저기에 돋아 나올 때 아름다운 꽃일까요? 저에게는 잡초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전소설 심청전, 심청이는 효녀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청은 효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자, 이같이 이 고정관념을 깨고 그 새롭게 바라보면은 평범한 일상도 새로운 어떤 글감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그 통찰이라고 하는데,
이 고정관념을 깨고 그것을 이제 답을 찾을 때는 문학적인 상상력을 우리가 충분히 발휘를 해서 이제 답을 찾아야 하고 그래서 의미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약을 팔지 않는 약사. 왜 약사가 왜 그랬을까요? 해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의미화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약을 팔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단 말이야? 이렇게 자꾸 이제 그래서라고 하는 답을 구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작품의 의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수필가 김한성의 그 주사위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평소에 주사위를 늘 이제 소중히 간직하고 계시던 그 아버지가 아들인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바로 독일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소녀가 살해를 당하고 그 살해 혐의로 두 병사가 체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둘 다 범행을 아주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최고 책임자가 직접 재판에 나섰지만은 별다른 성과가 없자 마지막 수단으로 주사위를 가지고 살인자를 이제 가리기로 이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를 합해서 숫자가 많은 쪽은 무죄고 작은 쪽은 이 범인이므로 사형을 받게 된다. 단 합한 수가 같으면 다시 던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병사가 던졌는데 주사위 두 개가 이제 6이 나와서 합한 수가 12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병사가 이제 던질 차례가 되었는데 이 병사는 상당히 걱정이 심했습니다. 아무리 잘 봐야 이제 6이 둘 다 이제 6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주사위를 던졌는데 하나는 6이 나오고 한 개는 쪼개져서 6과 1이 이제 나왔던 겁니다. 정말 주위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이 아버지가 해준 이 이야기를 두고 작가는 착상을 이제 해야 되죠. 말하자면 사유를 해봐야 됩니다. 통찰을 해봐야 됩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질문을 던져야죠. 주사위의 겉면과 뒷면의 합이 7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왜 곰곰이 생각을 한 결과 작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겉면에 드러나는 숫자의 크고 작음이 무의미하다. 아마 아버지는 이런 그 교훈을 주려고 주사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좀 더 나아가서 그 겉모습만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가 없다. 숨어있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라는 진실을 자식에게 가르치려고 아버지가 한 이야기다, 이런 해석에 이른 겁니다. 말하자면 의미를 비로소 부여한 겁니다. 작가 김한성의 그 어떤 작상 과정이 상당히 그 참신하고 또 공감을 줄만하죠. 네, 다음 시간 강의는 그 주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